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24년 1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11월 첫째 주 수급 잠깐 하고 다음 주 실적 그리고 주간으로 칠걸 보면서 제가 이제 추가 매수하는 법을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권 또 수급인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9월달 이후로부터. 예, 아마 걔도 미국이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타국가에 비해서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은 약간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하고 같이 조금 많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현재일 뿐이고 요렇게도 갑니다. 생각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선물도 좀 위로 좀 보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왔어요. 지금 이거는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는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콜도 올라가고 풋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실적은 대체적으로 파란색이 좀 많긴 많죠. 3분기는 좀 그렇다고 하니까 연말 연초 버프 받아서 4분기는 실적이 잘 나오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GKL, 카지노,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쪽이고 LX 홀딩스, 그 다음에 12일 날에는 화요일은 게임주, 펄어비스, 네오이즈, W게임즈, LX엠콘, 그 다음 CJ제일대당, NHN 게임주 게임주가 많이 나오네요. 화요일 날 CJ시푸드, 펌텍코리아, 수요일에는 파마리서치, 한원 시스템, SK네트워크스, 한국전력 이렇게 일단 계획 공시는 이래 나와 있고 다른 종목도 나올 거예요. 거의 이제 막바지죠. 대체적으로 좀 이번 주는 조금 안 좋긴 했었어요. 그래도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월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주식을 롱만 하는 사람은. 예, 그리고 11월 첫째 주 쌍끌인데 코스피 코스닥에서 최근에 코스닥이 한 6천억 주간으로 6천억 들어온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안 들어왔는데 물론 알테오젠이 많이 들어왔어요. 1450억. 8일 날에 금요일 날에 이제 알테오젠이 마일스톤 계약 그거 하이브로자임 그거 계약 그런 거 했다고 떠서 많이 들어왔죠. 1355억. 보시면은 종목도 많아요. 주간으로 봐도. 코스닥에 182개나 쌍끌이거든요. 평소보다 저번 주, 저저번 주 이런 때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종목은 요거는 지금 같은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 약간 관련 있는 것들이랑 조금 섞여 있어서 코스피는 거의 방산 조선 쪽이고 그다음 하이닉스, LNF 2차 전지도 있긴 합니다. 수급이. 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있고 코스닥은 바이오 화장품 엔터 이런 쪽이 좀 많네요. 요거는 따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7주째가 산 거는 코스피에서는 현대인프라코, LX엘렉트릭, 아모레, 한전 KPS, 그 다음 현대그린푸드, 현대GF홀딩스. 예, 코스닥에서는 JYP, 실리콘투, 아나페스,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예, 종목이 좀 많긴 많죠. 예, 평소보다 좀 많이 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실적으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전망치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 YG도 전망치 자체는 내려가고 있지만 역성장은 아니거든요. 요것도 역성장은 아니에요. 실리콘투도 당연히 역성장은 아니고 이미 주가를 좀 많이 반영한 종목이죠. 화장품 쪽은. 네, 아무래도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 전망이 역성장은 아니지만 전망치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계속 조금 상향이긴 해요. 실제 주가도 보시면은 조금 우상향이긴 하거든요. 9월 25일 날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건세를 추적했었거든요.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는 호실적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현대 GF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조금 미스했지만 주주 계획을 좀 강하게 발표를 했어요. 현대 GF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을 80% 이상 지향하겠다. 다음에 JYP 저는 엔터 쪽은 좀 긴가민가합니다. 2차 전지하고는 수급이 하반기부터 좀 들어왔긴 했지만 실적 전망치는 대표적으로 하이브를 보여드리면 하이브가 8월달부터 제가 그때 봤었거든요. 전망치는 계속 좀 내려갔긴 했어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좀 올라오긴 왔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지는 그거는 저는 엔터는 잘 모르겠어요. 2차 전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전망치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전망치는 내려가지만 그게 역성장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자체로는 역성장은 아니지만 전망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실리콘투도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올해 초부터 왔는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던데 그거 보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얘는 그래도 실적 기대감으로 들어오지 않나 싶긴 해요. 아라페스는 제가 좀 생소한 종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업 보고서 좀 봤는데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놨긴 했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YG 엔터테인먼트 요거는 실적도 요번에 적자폭을 줄여가지고 어닝을 상회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잠깐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 잠깐 또 뜯어보니까 저는 뭐 아이돌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이 최근에 막 유튜브 막 틀면은 맨날 그 아파트 하면서 그 노래가 그 블랙핑크 로제인가? 그쪽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빌보드 차트 뭐 순위권 뭐 영국에서도 조금 유명하고 좀 그런갑대요. 그래서 그게 뭐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는 엔터 주지만 YG 플러스하고는 YG 플러스 자회사잖아요. 거의 YG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지주사격이잖아요. YG 플러스하고 YG 플러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걔네들은 판매 쪽이고 얘네는 기획이나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긴 해요. 내년에 또 블랙핑크 그런 거 공연 또 한다고 하니까 들어온 수급 같긴 합니다. 자, 엔터 쪽은 아이돌 쪽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없었고 그리고 컴투스 게임주 31억 들어왔네요. 오늘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좀 볼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몇 개 좀 보시면 한전 KPS, 송배전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쪽이잖아요. 성장은 조금씩 한다고 예상하고 분기도 조금씩 성장한다고 나오네요. 2분기 때는 서프가 났긴 났었네요. 그리고 이때가 서프가 나고 그 이후에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량을 지키면서 계속 사고 있었네요. 이 종목 같이 실적 전망도 상향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수급도 있고 저 전망을 바라보고 이 기업을 좋게 본다는 그런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또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맨날 눈에 보여도 저는 기관윈처럼 막 여러 종목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자본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그린푸드, 현대GF홀딩스, 현대그린푸드만 볼게요. 이거는 애초에 이 종목은 수급이 없는 종목이네요. 이렇게 막 너무 평평하면은 그렇게 시장이 받지 않는 종목인 거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또 어닝상해도 나면서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몇 개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28년까지네요. 28년까지 매년 2% 수준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매입 연도가 속하는 사업년도 매입 자사주 소각. 이런 식으로 뭐 28년까지 계속 이렇게 자기네들 목표로 팔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가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런 것도 미리 좀 들어오죠, 돈이. 실적 발표되기 전에 조금 미리 들어오긴 옵니다. 이 돈들은 아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돈을 보는 거고 주간으로 외인 20억, 기간이 16억 들어왔네요. 연기금이 7억. 이런 거는 좀 오래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주가도 그래 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 배당은 작년에 2% 줬네요. 2.8%. 이 기업은 그래도 재무도 괜찮고 이제 주주환원도 이제 매년 28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 하니까 길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느 기업 이렇게 반짝 뭐 자사주 소각 그거는 이벤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매년 해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길게 보는 돈들이 있으면 그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해주니까 꾸준히 찬찬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종목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나페스 이제 관심이 좀 넣었거든요. 보니까 OLED향 T콘 이게 시스템 반도체더라고요. 패널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매출이 91%. 그래서 이거를 또 왜 관심에 넣었냐면 최근에 코스닥에 이제 제가 단일 공급 이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코스닥 쪽 장비를 많이 사더라고요. 최근에 또 11월 1일 날에 이제 삼성전자 보고서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한 몇 조 투자하더라고요. OLED
쪽 관련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LG 디플도 마찬가지고 삼성 디플도 마찬가지고 다 OLED로 밀려고 하잖아요. 변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빠 보이지 않다고 느껴졌고, 실제로 보니까 재무를 보니까 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긴 됐잖아요. 작년부터 차후에 24, 25를 이제 또 120억, 480억 영업이익 기준, 영업이익도 25년을 보면 17%로 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진짜 이게 OLED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투자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기업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물론 지금 이 종목이 코스닥이고 시총이 좀 작아서 변동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가벼운 종목이고 호가도 많이 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요일 날 호가인데 그렇게 금액이 크게 걸려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좀 큰 돈들이 밀어버리고 올라버리고 하면은 크게 요동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성장성은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추적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신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종목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수급이 외인 10억, 기간이 4억인데 금액은 그리 크지 않네요. 시총이 작아서 1개월로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네요. 연속적으로 막 계속 담는 건 없는데 연기금이나 사모나. 근데 기관들이 외인도보다 확실히 좀 자금이 많이 밀리나 봐요. 막 구석구석까지, 종목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건드리는 것만 건드리지. 네, 뜨문뜨문 있긴 한데 최근에 10월 말부터 들어왔잖아요, 이 수급이. 근데 외국계에서 보니까 모간서울이가 모간스탠리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들어왔긴 왔네요. 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나 모간스탠리만 좀 보면은 얘네들이 좋게 보고 있으면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모간서울 같은 경우는 좀 한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좀 진짜로 좀 투자로 들어오긴 해요. 제 기준에는 조금 투자해 볼 만하다. 그 단기 이렇게 뭐 수익 그런 걸 떠나서 성장성도 있고, 지금 OLED 쪽도 좀 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이때 6월 24일 날 윗꼬리가 있는데, 이 투신하고 연기금이 샀었네요. 예, 좀 멀리긴 하지만, 이때 그래서 연기금은 조금 팔았네요. 이때가 그거잖아요, 엔캐리. 그리고 다시 이때 좀 들어오고 투신이.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좀 투신이 좋게 보나 보네요, 이 종목을. 이 기업을.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요즘에 이번 주 그래도 돈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코스닥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제가 코스닥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좀 괜찮아 보여서 관심에 등록해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의 기준은 저의 방식입니다. 예, 그때 이 종목이 RFHIC, 한 2주 전인가 주간 칠거리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좀 봤어요. 공시하고 이렇게 좀 봤는데, 얘가 그래도 LIG 넥슨하고 한 3년치 공시 보니까 삼성전자도 공급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에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어디 방산업체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방산 쪽이 좀 끼긴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이제 칠거리 2주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눌렸을 때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근데 어닝 쇼크가 나버렸어요. 이익에서 완전 많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15%인가 이제 하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 물을 안 타거든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요.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컨센 추적을 이날 책글 나오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 종목이 성장성은 있는 기업이라고 그때 제가 봤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좋게 보는 돈이 다시 들어오느냐. 그래서 한 3일을, 4일이죠.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돈이 안 빠지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외인이.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매수를 하거든요. 큰 하락이 나와도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트레이드 영역이죠. 과대납폭 그냥 그 다음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저는 이 기업의 이제 예상치가 성장을 턴어라운드 하잖아요. 이게 주가가 좀 바닥 쪽이거든요. 바로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조금 지켜보다가 수급이 안 빠지고 외인이, 그다음 이 라인도 또 외인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윗골인데, 이 종목을 좋아하는 돈들이 여기를
꼬리를 만들었으면 여기는 정리를 했다고 저는 맨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탄다. 예, 요겁니다. 예,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차트를 보고. 예, 차트만 보고 해도 알 수는 있어요. 거래량 터졌죠? 예, 어디 뭐 뚫었죠? 뭐 60주선이나 61선 이런 거 뚫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기 매매를 해도 되는데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은 때 이제 좀 더 믿음이 있잖아요. 이 전망이란 게 이게 왜 올라가는지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그걸 또 100% 신뢰를 못해요. 근데 돈은 좀 거짓말을 안 하는 편이라고 저는 맨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적을 믿고 그러니까 한 플러스 믿음이죠.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주식은 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멘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물을 탄다. 아, 물론 지금 한 3일 정도 올라온 거는 트럼프 약간 그게 좀 끼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 이게 실적이 망쳤는데도 다음 분기를 좀 볼 것 같은 그런 돈들이면 이런 식으로 저도 다 그 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제가 요때 들어가서 분할 매도. 근데 다시 또 추가 매수를 불타기를 했거든요. 요거의 기준은 수급도 물론 있어요. 수급이 연기금하고는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 종목이 또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컨센을 따라다녔고 나 8일 날 금요일 날에 또 상향이 됐거든요. 이 전망치가 상향이 됐고 수급도 안 빠졌고 물론 이제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이 상회하고 당기순이익은 좀 크게 하회를 했어요. 얘네들 돈이 안 빠지는 거 보니까 크게 어차피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후 다음 분기도 볼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분기로 5,600억, 25년 1분기는 6,470억. 그러니까 성장을 하니까 저는 이 전망대로 나오면 주가도 그거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현물밖에 안 하니까 롱만 잡으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유가 있을 때 컨센이 상향 혹은 이제 수급이 안 빠지고 이런 돈들이 안 빠지고 투자로 들어온 돈들이 안 빠지고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한다. 제 기준입니다. 미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최초 들어가고 여기서 불타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종목은 연기금 투신이 좀 끌고 가는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안 팔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다? 이럴 때도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포 같은 경우도 계속 상향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5일 날에 약간 하향이긴 한데 그 한 번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급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불타기 하는 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불타기 잘못하면은 평단이 올라가 버리니까 수익률도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타기가 솔직히 좀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물타기보다. 예, 그래서 저는 불타기는 이런 식으로 하긴 해요. 예, 그리고 뭐 주식은 요거는 저의 판단이고 저의 뭐 방법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요렇게 그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주식엔. 네, 그래도 9월 달부터 순매수량은 누적으로 보시면 외인은 그래도 조금 더 들어왔다. 이번 주는 좀 더 들어왔다. 네, 그렇게 좋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아, 물론 코스피는 조금 플랫해졌어요. 네, 조금 덜 팔긴 했어요. 이 코스피 자체에 뭐 코스피 자체를 파는 건 아니고 삼전을 좀 많이 팔고 있는 거죠. 네, 다들 알다시피. 그래서 언젠가는 또 삼전도 해낼 거고, 삼전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렇게 상승한다.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